나는 토끼족에서 가장 못생긴 토끼야. 이웃집 아주머니네 강아지도 날 보면 겁을 먹고 피해갈 정도였지. 우리 엄마는 말했어. 아루안, 넌 못생긴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창의적으로 생긴 것뿐이지. 그러더니 엄마는 내게 마른 풀 한 꾸러미를 주며 북황에 계신 명의를 찾아가 얼굴을 고치라고 했어. 그런데 가는 길에 그만 커다란 매한테 낚여서 하늘로 채이고 말았어.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지. 그런데 그 매가 한참을 날아가더니 갑자기 발톱을 놓아버리는 거야. 난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져 어느 궁전의 지붕을 뚫고 추락했어. 그런데 하필이면 은색 늑대의 욕조 안으로 떨어졌지 뭐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은회색 귀는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초록빛 늑대의 눈동자엔 사리가 가득했어. 너, 냄새가 아주 좋구나. 난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 엄마는 집을 떠나는 내게 이렇게 말했지. 아루안, 넌 번식력이 약하니까 명희에게 치료를 잘 받고 오렴. 그래야 돌아와서 좋은 곳으로 시집이라도 가지. 난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어. 생전 처음 집을 떠나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아쉬운 마음에 다시 풀둥지로 돌아갔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엄마를 부추기는 소리를 들었어. 다른 애들이 다 자라서 강한 수컷만 물어오면 부족 사람들도 널 이해해 줄 거야. 난 풀숲에 숨어서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아루안이 벌써 18해나 살았으니 난 그걸로 만족해요. 부족 사람들이 그동안 잘 대해준 덕분이죠. 그저 갈 때 고통이나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바짝 마른 풀밖에 없더라니. 북황은 아주 먼 곳인데 이 마른 풀 한 덩어리로는 얼마 못 가서 굶어 죽을 게 뻔했거든. 엄마는 저를 속였어요. 제가 길 위에서 죽길 바랐던 거죠. 부족 사람들은 다들 제가 살지 못할 거라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기적처럼 살아남았죠. 10여 년 전 늑대족 수인 한 명이 큰 부상을 입고 토끼족 마을로 찾아왔어요. 토끼의 눈은 순식간에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날이 밝자 늑대족 수인은 사라졌지만 작은 토끼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번식 능력이 없었어요. 그 표범들을 등에 업고 사슴족과 양족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언니의 이 훌륭한 혼사는 부족 내에서 수십 년 만에 나온 귀한 시집이었죠. 언니가 금을 환영하던 날 온 부족이 마중을 나갔고 멍청한 년, 길이나 막고 서 있다니. 언니를 부축해서 모실 생각은 안 하느냐. 반달처럼 휘어졌던 제 눈꼬리가 순식간에 처졌어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이죠. 아버지는 저를 싫어하세요. 성인이 될 때까지 절 선택한 수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를 품에 안고 부족원들에게 애원하셨죠. 우리 아라는 아직 덜 자라서 그래요. 다 크면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전 매번 겁에 질려 엄마 품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부족원들의 수군거림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지만 수인족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 토끼족의 번식 능력이 곧 내 몸에서 풍기는 기운은 여전히 암수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순수했습니다. 하늘은 나에게 빼어난 외모와 고운 몸매를 주셨지만 대신 나의 생식 능력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작은 우두머리로 봉해졌습니다. 토끼족의 원로들은 호랑이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러 번의 논의 끝에 나를 호랑이족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끼족 여인은 성품이 온순하고 부드러워 처첩으로 삼기에 가장 적당했습니다. 선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항구하셨고 아버지는 기뻐하며 외치셨습니다. 선물이란 건 아주 좋은 거란다. 호랑이족에게 좋은 걸 많이 달라고 해야 한다. 내 언니처럼 말이야. 나는 언니가 생각났습니다. 언니는 자신을 희생해 부족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너희 토끼족의 성이냐? 우리가 원하는 건 수컷들을 즐겁게 해줄 암컷이지. 이 여편네는 벙어리인데다 멍청하기까지 하군. 어떻게 우리를 기쁘게 하겠다는 거야? 너희가 아주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잠시 후 토끼족 원로는 포악한 호랑이족들에게 잔인하게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동족을 바라보며 고통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호랑이족 우두머리가 높은 단 위에 서서 형제들, 고생 많았다. 토끼족 여자의 몸이 그렇게 부드럽다던데 오늘 밤 너희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겠다. 성을 지켜줄 흑표범 몇 마리도 보내주지 않겠죠. 그리고 나 역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방금 죽은 부족 원로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웅크린 채
겁에 질린 눈으로 호랑이족 우두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수많은 멸시의 시선을 뒤로 하고 앞에 있는 호족 우두머리를 애원하듯 바라보았다. 옆에 있던 호족 군사의 눈에 연민이 서렸다. 장군께서 2년 동안 이 전쟁을 치르셨고 여자를 가까이 하신 지도 2년이 되었지요. 이 계집은 의외로 호족, 여우족 보다도 아름답군요. 마침 늑대족의 독구는 호족애가 있으니 장군께서 이번 한 번은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호족 우두머리가 나를 안아 올렸을 때 하마터면 내 냄새를 맡고 쫓아와 물어뜯으려 했다.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 아루안, 저놈들은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좋아하는 거란다. 그날 밤 나는 호족 우두머리의 막사로 들어갔다. 서툰 솜씨를 발휘해 그를 제대로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놈이 입을 맞추라고 했지 누가 깨물라고 했어? 그럼 다시 한번 입 맞춰 볼게요. 이번엔 꼭 제대로 할게요. 물어뜯어 버렸다. 그는 눈도 감지 못한 채 고꾸라져 나를 노려보았다. 첫 살인이었다. 온몸이 창백하게 질렸다. 세상엔 토끼족이 연약해서. 독리를 가진 동족을 좋아하는 토끼족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죽은 우두머리가 바닥에 쓰러지자마자 나는 도망쳤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모두 나를 잡으러 오는 소리 같았다. 모든 일의 주범인 나는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 그제야 눈앞에 늑대족 수컷이 보였다. 그는 검은 대망토를 걸치고 칠흑 같은 머리칼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은회색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선명했고 늑대를 보고도 주위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에 머리를 감싸쥐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그의 늑대 발톱은 날카롭고 기세는 정말 무시무시했다. 역시나 야생 늑대든 늑대 인간이든 얼른 굽실거리며 말했다. 독구님, 오늘 독구님을 불쾌하게 한 것은 저 토끼족입니다. 아니요, 호랑이 부족이 아닙니다. 호랑이 부족의 아첨에도 남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길고 힘있는 손을 뻗어 호랑이 부족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손에 푸른 힘줄이 솟아오른 걸 보니 7 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심지어 더러운 피 한 방울이 튀어 이 은빛 늑대의 털을 더럽혔다.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손수건입니다. 한 호랑이 수인이 아첨하며 바쳤다. 짙은 색의 손수건들이 줄지어 놓였다. 남자는 혐오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더욱 거세졌다. 독구님께서 검은색을 싫어하신다는 건 온 수인족이 아는 사실이다. 이런 모습인데 검은색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데 호랑이 부족은 당황해서 머리에 땀이 맺혔다. 그들은 검은색을 숭상했다. 군영 전체가 군기부터 수인들까지. 평범한 토끼 취급을 받으며 남자 앞에 공손히 받쳐졌다. 독구님, 이걸로 닦으시지요. 흰색이라 아주 깨끗합니다. 남자가 비웃음을 흘렸다. 옷 가락지를 낀 손이 올라왔다. 그가 단숨에 해치울 줄 알았다. 늑대족은 토끼 잡아먹는 걸 좋아한다고. 그럼 이 거대한 을랑도 혹시 내키는 대로 나를 한 입 먹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너무 떨어서 그가 제대로 닦지 못했다. 귀찮아졌는지 그는 나를 옆으로 휙 내던졌다. 하지만 살기 위해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다. 호족이 시체 한 구를 메고 나오며 울부짖었다. 독구님, 여우족을 공격한 건 저희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강요당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힘을 합쳐 우두머리를 처단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성의입니다. 여우족 수인들과 저희는 아무런 원한도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나 다름없지요. 호족은 공손한 표정으로 깊은 사죄를 표했다. 창위안이 시체에 다가갔고 눈가에 비웃음이 서렸다. 설마 이자가 죽은 곳이 토끼족 여자의 배위는 아니겠지? 그들은 칠공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 그가 서늘하게 웃음을 지었다. 지난번 도륙을 벌였을 때 너희는 창위안을 가리켜 세상을 어지럽히는 늑대 요괴라 하지 않았나? 오늘은 왜 나를 죽여서 하늘의 뜻을 받들지 않는 것이냐? 나오는 놈들은 전부 죽여라. 뒤에서 수많은 늑대족이 구석에서 기어 나왔다. 이 을랑이 어쩌다 보니 나를 구한 셈이 되었다. 남자는 무언가 생각난 듯 했다. 나는 틈을 타 도망치려 했지만 늑대 꼬리에 가로막혔다. 그는 나를 자신의 코앞까지 들어 올렸다.
소주께서 좋아하신다면 소신이 데려가 가죽을 벗기게 하십시오.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내뱉는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차가운 말을 할 수 있어? 남자는 못 들은 척하며 비웃음과 함께 나를 옆으로 내던졌다. 고작 들토끼 한 마리일 뿐인데 어째서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녀와 이토록 똑같은 거지? 나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 여인은 십수년간 그를 피해 숨어 지냈는데 최근 호족, 여우 부족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가 직접 찾으러 나섰지만 호족, 호랑이 부족이 끼어드는 바람에 호족은 피로 물들었고 수형, 짐승 형태인 내가 그가 말하는 그 정인과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난 늑대가 아닌데 설마 그의 정인이 복슬복슬한 토끼였을까? 태사교에 앉아 미간을 짚으며 또다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장로, 난 이미 창랑역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찾고자 한다면 아주 쉬울 텐데 말이오. 그녀는 일찍이 내게 말했었지. 다른 이들과는 그저 즐기는 것뿐이라고. 분명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게 틀림없소. 그래서 이토록 나를 찾아오지 못하는 거야. 나는 붙잡혀 아픈 토끼 귀를 두 손으로 감쌌다. 늑대족 장로가 한숨을 내쉬었다. 소주, 상월 제사장님과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각별한 사이이셨던 건 압니다. 허나 사람은 앞을 보며 살아야지요. 을랑족엔 이제 소주님뿐입니다. 이 늙은 신하도 소주님께서 과거를 놓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하루빨리 혼례를 치러 후사를 보셔야지요. 그날 랑족, 늑대 부족의 승전보가 들려왔다. 독군님, 상월 제사장님이 오늘 표범 부족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본자와 함께 가보자. 허나 그곳은 위험합니다. 또 미끼일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 번 속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속은들 무엇이 문제겠느냐? 그렇게 일행은 서둘러 표범 부족으로 향했다. 그는 진작에 손수건에는 흥미를 잃은 듯했다. 나를 금은보화 더미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그저 수많은 포로 중 하나로 취급하며 말이다. 고개를 돌려 멀어져 가는 대열을 바라보고서야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나 풀려난 거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모님이 그새 동생들을 한 보따리나 더 낳으셨단다. 어머니는 곤란한 기색으로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아루안, 돌아왔구나. 호랑이 부족이 몰살당했다던데 난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보렴.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그 후 부족 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토끼 부족의 장로들은 모두 돌아오지 못했는데 나만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이 부족원들을 자극했다. 그동안 그녀를 얕잡아 봤는데 호랑이 부족에 갔을 뿐만 아니라 질기게도 살아남았지 뭐야. 그 끔찍한 몰살 현장에서 도망쳐 나오다니. 결국 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내게 말씀하셨다. 아루안, 너 어릴 때부터 북황의 의성을 존경하지 않았니? 그분을 찾아가 몸을 좀 고쳐보는 게 어떻겠니? 이번 일로 나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토끼 부족을 떠났다. 부족을 떠난 뒤 나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다. 그렇게 나는 번식력이 끝내주는 토끼족이잖아. 이 잘록한 허리에 탄탄한 골반 좀 봐. 이분들이 아주 만족해 하시겠는데. 이번 건 아주 야. 당장 어르신께 바치자고. 하루 두 끼를 굶는 궁색한 처지에 거대한 포대 자루에 갇히고 말았다. 수인 몇 명이 자루를 들고 희죽거렸다. 번식력이 엄청난 토끼족이군. 개미허리에 이런 탄탄한 엉덩이라니. 이분들이 분명 만족해 하실 거야. 이번 건 아주 극상품이군. 대인께 직접 보내거라.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조금 기쁘기까지 했다. 붙잡히는 게 반가울 지경이었으니까. 아름다운 여우 수인들도 몇 명 있었다. 그녀들은 야심만만했다. 오늘 밤 간택되어 나가길 고대하고 있었다. 우리 여우족 남자들이 어떻게 늑대족에 비하겠어? 어머니가 억지로 여우족과 혼인시키려 하셨지. 그럴 바엔 떠돌지언정 안 가? 오늘 밤 오실 대인께서 지위가 높으신데 마침 발정기라니 우리 미모라면 운 좋게 정실 자리도 노려볼 수 있을 거야. 어머, 여기 꼴사 나온 토끼족도 있네. 차라리 우리가 먼저 죽여버리는 게 어때? 나는 구석에서 육포를 쥔 채 입을 오물거리고 있었다.
여우 수인들이 내 육포를 손으로 쳐서 날려버렸다. 이 천한 것이 먹을 줄만 알아서 너랑 같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격이 떨어지잖아. 나는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저 풀이나 좀 뜯고 싶을 뿐이에요. 여우 수인들이 내 육포를 쳐서 날려버렸다. 이 천한 것이 먹을 줄만 알아서 너랑 같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격이 떨어지잖아. 나는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저 풀이나 좀 뜯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 감옥 문이 열렸다. 늑대족 시녀들이 우리를 목욕탕에 던져넣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은 내게서 아주 멀었지만 특유의 은회색 머리카락을 보고 그가 창랑역의 주인임을 알 수 있었다. 늑대 왕의 이름은 창렬이며 은늑대족이다. 이 종족은 천성이 잔인하고 전투력이 강해. 아연아, 이 여자들 중 몇 명 데려가거라. 을랑족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후사를 이으셔야 합니다. 훤칠한 키에 기품이 넘치는 남자, 창연이 있었다. 그는 대전 아래에서 일찌감치 교태를 부리고 있는 미녀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아바마마께서 소자 대신 취하시지요. 창연아, 상월은 멸족하던 그날 이미 죽었다. 늑대왕은 계단 근처에 있던 늑대족 미녀들을 모두 처형하라 명했다. 살벌한 위엄이 서렸다. 그는 창연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대전에는 100여 명의 여인이 있다. 만일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과인이 이들을 하나씩 죽일 것이다. 대전 안은 정적이 감돌았고 내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나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선택해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족의 가호를 받기를 원했었다. 창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바마마께서 굳이 죽이겠다고 하신다면 소자도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꼬리를 휘저으며 가버렸다. 대전 안은 순식간에 그의 앞길을 막으며 넘어지고 말았다. 눈이 마주친 찰나 나는 심장이 멎을 듯한 전율을 느꼈다. 나는 황급히 뒷걸음질치며 군중 속으로 숨었다. 일부러 가로막으려던 게 아니에요. 대전의 원로 늑대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었다. 어릴 적부터 지켜봐온 창연이 여인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었다. 창연이가 설마 토끼족을 좋아하게 되진 않겠지? 세상 일이라는 게 누가 알겠나. 저 토끼족 아이도 인물이 제법 괜찮군. 아연이 토끼족을 좋아하게 되진 않겠지? 세상 일을 누가 알겠는가. 이 토끼족 아이. 미모가 제법이군. 하지만 늑대족은 타 종족과 혼인하지 않네. 혈통을 섞지 않는 것이 규칙이지. 장로님. 또 잊으셨군요. 토끼족은 천성적으로 약해서 자식은 전부 아버지 쪽 종족을 따릅니다. 나는 사람들의 대화를 멍하니 듣고 있다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이 은빛 늑대가 설마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창위 안에 싸늘한 시선이 내게 머물렀다. 늑대 꼬리를 휘둘러 나를 무리 속으로 던져버렸다. 아연이 거절하지 않는 건 좋다는 뜻이다. 토끼족에 화가 미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가서 그를 유혹해라. 나는 잔뜩 겁을 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억지로 창위 안의 침소로 보내졌다. 늑대족 시녀들이 내게 늑대족의 옷을 입혀주더니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토끼족 아가씨는 정말 꽃처럼 아름답네요. 보는 저조차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예요. 하얀 피부가 훤히 드러나 보였다. 걸을 때마다 치맛자락 사이로 다리가 보였는데 살랑거리는 그 모습에 내 머릿속에 네 글자가 떠올랐다. 천생요물. 내 머릿속에 네 글자가 떠올랐다. 천생요물. 이런 건 분명 여우족이나 할 법한 짓인데 그 생각에 나는 감히 발걸음조차 크게 떼지 못했다. 밤이 깊도록 창위안은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고개를 내밀고 몸을 떨며 말했다. 독구님,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될까요? 늑대족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방에서 하룻밤만 지낼 수 있다면요. 창위안이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나는 약간 떨면서 그에게 다가갔다. 은회색의 커다란 꼬리 하나가 귀찮다는 듯 나를 휘감더니 침대 구석으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늑대의 몸을 곧게 펴고 침대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다. 어쩐지 침대가 크더라니. 늑대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 결국 난 작은 토끼일 뿐이니까 겁 많은 토끼로서.
평소라면 화가 나도 한마디도 못하는 성격이라 충혈된 토끼 눈을 하고 묵묵히 참을 뿐이었다. 모든 진리는 단순함에 있다. 결국 난 작은 토끼일 뿐이니까 겁 많은 토끼로서. 평소라면 화가 나도 한마디도 못하는 성격이라 충혈된 토끼 눈을 하고 묵묵히 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나를 품속으로 끌어당겼을 때 난 당황해서 속으로 울랑을 마구 욕했다. 하지만 평소보다 창백한 그의 잘생긴 얼굴을 보니 이미 10여 년 전에 죽었다. 그녀는 늑대족이 정한 태자비이자 태자의 시녀이기도 했다. 당시 고작 몇 살이던 창위안을 돌봐주었던 그녀는 이 늑대족 소녀는 아위안이 슈앙이에를 잊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 멸족의 참상을 잊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이제 멸족의 원수는 갚았지만 한때 강력했던 을랑족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앞발을 들어 필사적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그런데 그가 천천히 눈을 뜨는 게 아닌가? 나는 앞발을 든 채 어색하게 멈춰섰다. 초록색 늑대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입술을 달싹였다. 초록색 늑대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입술을 달싹였다. 왜 내 몸 위로 올라온 거지? 나는 멋대로 구는 그의 꼬리를 가리켰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예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 우리 토끼족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그가 갑자기 나를 향해 다가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유혹하려 했다면? 어젯밤 넌 내 침대에서 죽어나갔겠지. 내 침대 위에 올라온 멍청한 토끼가 아니라 말이야. 우리 거래 하나 하자. 며칠 후 무뚝뚝한 을랑이 나를 궁전으로 데려가 침대에서 재웠다는 소식이 온 창랑 영역에 퍼졌다. 토끼족 소녀가 과연 대단하긴 하네. 하지만 몸이 너무 가녀려서 말이야. 독구님의 후사를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얼마나 차가운지 매일 잠을 설친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슬쩍 곁눈질했다. 끊임없이 장검을 닫고 있는 그 남자를 옆에 있던 늑대족 시녀에게 물었다. 내가 눈을 흘기며 말했다. 저분은 매일 저렇게 뚱한 표정인가요? 마치 온 세상이 자기한테 빚이라도 진 것처럼요. 늑대족 시녀들이 서로 눈을 맞췄다. 아루안 아가씨가 오고 나서부터 독구님 표정이 저렇게 되신 거예요? 보물상자로 가는 길. 저분은 매일 저렇게 뚱한 표정인가요? 마치 온 세상이 자기한테 빚이라도 진 것처럼요. 늑대족 시녀들이 서로 눈을 맞췄다. 아루안 아가씨가 오고 나서부터 독구님 표정이 저렇게 되신 거예요? 보아하니 그도 요새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지는 않다. 다른 하나는 현 늑대왕 창례다. 늑대왕이 왕좌에 오른 그날 10여 명의 후궁을 맞이했다. 하지만 반평생이 지나도록 바람을 피운 후궁은 단 한 명뿐이었다. 워낙 타고나길 냉정해서인지 아니면 죽은 상어를 잊지 못해서인지 창위안은 지금까지 혼인하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세상 사람들에게 묻노니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는 내 표정을 보더니 대체 왜 나를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아완이에요. 제 이름은 아완이라고요. 어느덧 늑대 궁전에서 지낸 지도 반년이 넘었다. 내가 토끼족을 떠난 이유가 아가씨, 독구님께 부탁해서. 어느덧 늑대 궁전에서 지낸 지 반년이 훌쩍 넘었다. 내가 토끼족을 떠난 이유가 북황의 신의를 찾아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걸 늑대족 시녀가 듣고는 한마디 거들었다. 아가씨, 독구님께 부탁해서 그 북황의 신의를 모셔오면 되잖아요. 나는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손사래를 쳤다. 뭐가 번거롭다는 거냐? 나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먹는 것도 아주 적은 거려. 지난 반년 동안 공짜로 먹고 자고 했으니 얻어먹는 처지에 염치가 있어야지. 아가씨, 대체 어떤 의술을 배우고 싶으신 겁니까? 나는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억지로 끌려온 게 분명했다. 설마 창위안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줄이야. 전부 다 배울 거예요. 분명 노인은 울면서 애걸복걸했다. 알았네. 알았어. 제발 그놈더러 내 손주들 좀 풀어달라고 하게. 그날 밤 나는 말없이 그를 위해 탕 한 그릇을 끓였다.
당신은 착한 늑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또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분명 노인을 따라 이것저것 배우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생육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터라. 그는 내 맥을 짚어보고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얘야, 내 생육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뽀얀 귀끝이 붉어졌다. 그런 걸 봐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몸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는 내 맥을 짚어보고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얘야, 내 생육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뽀얀 귀끝이 붉어졌다. 그런 걸 봐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몸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봐달라고 한 거예요. 별일 없으니 며칠만 더 기다려 보거라. 아가씨, 저에게 혈월기가 찾아왔어요. 당분간은 고향 동굴로 돌아가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가을철 늑대족의 발정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다. 많은 늑대족이 이 시기에는 동굴에서 반려와 함께 안전하게 시간을 보낸다. 어서 가보렴. 그제야 나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늑대족에게 가장 좋다는 보양탕을 끓여 그를 찾아갔다. 입구를 지키던 늑대족 호위들은 나를 막지 않았다. 영지안. 그 남자가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건장한 가슴과 복근이 물결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했다. 나는 목가에 앉아 말을 건넸다. 마치 정신을 잃은 듯 했다. 나는 다급해져 눈시울이 붉어졌다. 창위안, 제발 정신 좀 차려봐. 평소엔 그렇게 강했으면서 왜 이래? 기다려. 내가 가서 의원을 불러올게. 내가 서둘러 늑대 의원을 부르러 가려던 찰나 강력한 힘을 가진 커다란 손이 나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돌아와. 나가서 망신시키지 말고. 그는 앓고 있었다. 남에게는 말 못할 그런 병을. 미간을 찌푸린 나는 웬일로 눈치가 빨라져 눈물을 닦으며 어색하게 말했다. 설마 혈월기인 건 아니죠? 지금의 그는 그저 늑대족의 본능에 괴로워하는 짐승일 뿐이었다. 그가 나를 놓아주었을 때 아완, 가지마. 나는 욕구불만 가득한 그의 잘생긴 얼굴을 멍하니 보며 남자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나는 매몰차게 뒤돌아섰다. 하지만 머릿속에 문득 늑대족의 혈월기가 떠올랐다. 만약 억지로 참아내려 한다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텐데. 나는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내 머리칼에 얼굴을 부볐다. 늑대족의 혈월기는 꽤 길다는 걸 알고 있나? 한 달이나 지났다. 이 커다란 은빛 늑대의 혈월기는 끝날 기미가 안 보였다. 매일같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나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따졌다. 일부러 속인 거죠. 늑대족의 혈월기는 며칠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보름 넘게 나를 속이다니 일부러 말 안 해준 게 분명했다. 창의하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다. 아니, 내 체질이 특이해서 그래? 왠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먼저 쉴게요. 그럼 내일은? 은빛 늑대의 눈빛은 내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모레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눈빛으로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었다. 가끔 몰래 고개를 들어보면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하곤 했다. 전각 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전각 안이 당근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한두 개가 아니라 몇 수레나 되는 양이었다. 작은 산처럼 쌓여 있어서 내 침대까지 다 파묻힐 지경이었다. 바닥을 툭툭 치고 있는 것이 분명 내 반응을 기다리는 모양새였다. 이건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다. 내게 주는 상이다. 제게 주시는 상이라고요? 그는 주간을 한 장 넘기더니 너는 토끼니 당근을 좋아할 것 아니냐. 본자가 사람을 시켜 토끼 종족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공수해왔다. 나는 그 당근산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위안의 꼬리가 딱딱하게 굳었다. 뭐라고? 전 당근 싫어해요.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말했다. 어릴 때부터 안 좋아했어요. 토끼인 내가 당근을 안 좋아한다고? 나는 움찔하며 목을 움츠렸다. 토끼 중에도 당근 싫어하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없다. 그는 단호하게 못 박았다.
꼬리 끝이 가엾게도 돌돌 말려 있었다. 왠지 모르게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다. 늑대 종족의 위험 있는 독군인 이 남자가 전장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적을 베던 그가 지금 고작 내가 당근을 안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이내 곧바로 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억지로 삼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쁘지 않네요. 그날 창위안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나는 궁전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도망쳤다. 도망치는 길은 더할 나위 없이 순조로웠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어. 그를 정말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려워. 비록 창위안이 처음 나를 싫어하던 시절에도 의사가 되었다. 매일 창랑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거의 없었지만 어쩌다 한두 마디씩 들려올 때가 있었다. 늑대 부족이 요즘 미친 듯이 누군가를 찾고 있대. 독군께서 요즘 자주 노하신다는 소문이야. 대체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화나게 했는지 모르겠군. 아마 또 서리달 제사장을 찾는 거겠지? 아니야. 독군께서 원래 맞이하려던 부인이 도망갔다더군. 토끼 부족이라던데 정말 희한한 일이지? 고귀한 늑대 부족이 어찌 토끼 부족을 아내로 맡겠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어느 날 진료를 보고 있는데 길고 탄탄한 팔 하나가 내 앞에 쑥 내밀어졌다. 이 의원께서 상사병도 고칠 줄 아시는지 모르겠군. 이 의원께서 상사병도 고칠 줄 아시는지 모르겠군. 영업 방해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이 손이 놀랍도록 낯이 익었다. 내 앞에 남자가 은색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때 왜 도망쳤지? 내가 속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나는 시선을 피했다. 당신은 저를 좋아하지도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예전에 네가 내 앞에 쓰러졌을 때 장로님이 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연의 좋아함이란 곧 거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창위안을 따라 늑대족으로 돌아갔다. 장로님은 또 내 친전으로 당근을 몇 술에나 보내왔다. 내 손에서 그 당근을 빼서 들더니 직접 한 입 빼어 물었다. 우적우적 씹어보더니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확실히 맛없군. 뭐가 웃기지? 위험 넘치는 독군 어른께서 직접 당근을 맛보시는 게 웃겨서요. 그리고 늑대 꼬리로 내 허리를 감싸 자기 앞으로 확 끌어당겼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앞으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 본좌에게 직접 말해. 나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릴 때 야외에서 지낼 때 몰래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족인들이 못 먹게 했어요. 토끼는 쥐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너는 역시 정말 이상한 토끼군. 그래서 제가 싫어지셨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늑대 꼬리로 나를 좀 더 꽉 휘감았다. 입으로는 절대 다정한 말을 내뱉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 그게 비록 쥐일지라도 기꺼이 잡아다 주려 한다. 사흘 뒤 늑대족 시녀들은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독군 어른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독군 어른께서 미치셨다고 맛있게 갉아먹고 있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쥐고기 꼬치를 창위안은 그 옆에 앉아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맛있나? 나는 손을 거두고 다시 갉아먹기 시작했다.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그는 얼굴을 돌려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본자가 말하길 앞으로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나중에 듣자 하니 그 당근들은 늑대족 군형으로 운반되어 늑대 병사들의 식량이 되었다고 한다. 병사들은 당근을 갉아먹으며 감탄했다. 독군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시는군. 특별히 토끼족에서 당근을 가져와 우리에게 하사하시다니. 내가 창위안에게 시집갔다는 소식이 토끼족에 전해지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뭐라고? 그 부림인 쓸모없는 애가 늑대족 독군에게 시집을 갔다고? 말도 안 돼. 늑대족이 어떻게 토끼족을 아내로 맞이해? 독군께서 직접 오셔서 청혼하셨다던데? 예물이 술에 세대에 가득 실려 있었대. 다른 토끼들과는 확실히 달랐어.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밖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말이다.
앞으로 우리 토끼족에게도 든든한 배경이 생긴 셈이죠. 어서 창랑역에 가서 아로안을 좀 보세요. 우리 같은 예리울들을 잊지 말라고 전하고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독구님의 아이는 늑대일까요? 토끼일까요? 늑대족 가신들은 머릿속으로 재빨리 전례들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죠. 토끼족 자손은 부계를 따른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하지만 그 토끼족 여인의 몸이 저토록 가냘픈데 늑대족 새끼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요? 분명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독구님, 안심하십시오. 이 아이가 체질은 특수해도 기본 체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요? 늑대족 새끼는 모체에서 영양분을 아주 많이 흡수합니다. 임신 기간 내내 무척 고생할 것입니다. 창현의 늑대 꼬리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입을 뗐습니다. 그럼 그녀가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시오. 필요하다면 내 피를 약재로 써도 좋소. 북명 노인은 멍하니 있다가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독구님께서 그녀를 정말 아끼시는군요. 창현은 대답 없이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10달 뒤 내가 해산하던 날 하늘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산실 안에서는 나의 끊임없는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늑대족 새끼의 몸집이 너무 큽니다. 창현의 동공이 거칠게 수축했습니다. 그는 산파를 밀치고 산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10달 뒤 내가 해산하던 날 하늘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산실 안에서는 나의 독군 부인께서 태위가 바르지 않은 데다 늑대족 새끼의 몸집이 너무 큽니다. 창현의 동공이 거칠게 수축했습니다. 그는 산파를 밀치고 산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침상에 누운 내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창현은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호랑이 부족을 전멸시킬 때조차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이 남자가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산파가 기뻐하며 외쳤다. 태어났어. 태어났어. 창위아는 미동도 없이 나만을 응시했다. 산파의 말을 듣고서야 부인께선 무사하십니다. 그제야 그는 참았던 숨을 천천히 내뱉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았다. 갓 태어난 새끼를 이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늑대 귀 모양이라는 것을. 늑대구나. 산파는 아이를 내 앞으로 안아 들고 웃으며 말했다. 부인, 보세요. 독구님을 쏙 빼닮은 아기 늑대예요.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웃고 있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창위아는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왜 울고 그래? 나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제가 정말 아이를 낳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평생토록 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줄만 알았거든요. 창위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산파가 둘째를 안아 올렸을 때 산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것은 눈처럼 하얀 복슬복슬한 아기 토끼였다. 작은 토끼 귀가 축 늘어진 채 산파가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이럴 수가 있나? 토끼족의 자식은 아비의 종족을 따르는 것이 철칙인데 말입니다. 창위아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손을 뻗어 그 아기 토끼를 받아들었다. 작은 토끼는 그의 손바닥 안에서 동그랗게 몸을 웅크렸다. 모두가 의아해했다. 창위아는 새끼 토끼를 내 앞으로 들어 올렸다. 이 아이의 눈을 봐. 나는 그 그윽한 초록색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토끼라는 것을. 그 후 북명 노인이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한 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아마도 아가씨의 몸속에 있는 그 봉인과 관련이 있을 게야. 그는 혈통이나 형태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손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토끼가 그들의 아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3년 후 어이없어 하는 표정의 독군 부인을 뒤에 달고 가는 모습이었다. 아빠, 말 탈래요. 새끼 늑대가 품 안에서 몸을 뒤척이며 보챘다. 아빠,
나도 말 탈래요. 새끼 토끼가 그의 손바닥 위에 엎드려 두 귀를 실룩거렸다. 그럼 늑대 탈래요. 새끼 토끼는 그의 손바닥에서 땅으로 뛰어내렸고 내가 가볍게 안아 올렸다. 넌 못한단다. 나는 웃으며 토끼의 코를 톡 건드렸다. 너무 작잖니? 눈처럼 하얀 토끼 귀를 가졌지만 눈동자만은 그윽한 초록빛 늑대의 것이었다. 탈 거예요. 소녀가 앳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깜짝 놀라 멍해졌다. 오빠와 함께 옹기종기 자리를 잡았다. 그들을 비추는 햇살이 참으로 따사로웠다. 멀리서 창위안이 나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윽한 초록빛 늑대의 눈동자에는 미소가 서려 있었다. 멍하니 서서 뭐해? 집에 가야지. 누구든 토끼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다. 진정한 늑대의 본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독군 어른께서 바라보셨다. 어린 늑대 새끼를 흐뭇하게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씀하셨다. 토끼는 우리 집 식구니까 말이다.